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엽새 12월 4일입니다. 어제는 눈이 내리고 날이 잔뜩 흐렸는데 오늘은 날씨가 화창까지는 아니라도 햇빛이 굉장히 스며들고 있군요. 자, 이러한 날씨는 좀 추워지기는 했습니다만 거리로 나갈 준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뵙자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내일. 네, 이 번호 제가 외울 지경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외우고 계시죠? 예, 저는 차가 없어서 대리운전은 부를 일은 없지만 사람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코너에 붙어 있는 유일한 광고인데요. 즐거운 지식님, 따끔한 충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그만 텍스트 하나도 요약을 못하는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1984년을 조금 산만하고 장황하게 소개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텍스트가 조그만 텍스트는 아닙니다. 모든 청취자가 즐거운 지식님처럼 지식이 풍부하고 요약을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도 착착 알아먹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때로 산만한 어법도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인데 마음에 들지 않으시니 참 안타깝군요. 저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어제까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것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요약한 하나의 문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존재하고 있는 지식들,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논리들, 존재하고 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쉽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서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말을 갖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소통을 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렇게 이미 합의되어 있는 말들을 사용해서 얘기를 하면 서로 잘 알아듣고 쉽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 항의하는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들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물론 자신감도 부족하고 지식도 짧고 해서 웅얼웅얼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서로 말의 체계가 다르고 무엇보다 힘 가진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의 질서가 항의하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아버지한테 대드는 엄마를 가리켜서 아버지가 하는 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와 그렇게 말이 많노? 좀 또박또박 제대로 말해봐라. 그래 니 방금 뭐라 했노? 그게 무슨 소리고? 그런 식으로 대부분 아버지들이 생각보다 말을 많이 해요. 실제로는 적어놓고 보면 아버지 말이 이상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국면에서 말을 못하는 것은 엄마가 됩니다. 왜냐? 엄마는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아버지의 질서 속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알아듣게끔 말을 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어딘가 아버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전들하고는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말을 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쭈글쭈글거리게 되고 궁시렁거리게 되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서 말해봐라. 그래서 뭐 짜자는 거고 이러면 그만 눈물이 납니다. 내 마음을 전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경험은요. 사실 제가 진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약자들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언어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아버지 방식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버지 말이 틀렸다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 말이 틀렸다고 아버지한테 도대체 어떻게 납득을 시키죠? 아버지의 질서를 해체하고 아버지의 질서를 깨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죠? 대부분 철학자들이든 사회학자들이든 심지어 역사학자들이든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국면에서는 더더군다나
진보적인 학자들 뿐이지 보수적인 학자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예, 뉴라이트 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자기들이 내가 이 학문을 극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있는 학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죠. 왜냐? 과거의 질서가 자기들의 눈에는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을 하는 거니까요. 원래 학자라고 하는 게 보수적인 학자라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예요. 학자 그 자체가 사실은 진보적인 학자잖아요. 과거의 지식을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새로운 말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 말이 사람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말이 장황하다는 걸 변명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장황하다라고 하는 건 문장이 간결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장황함이란 현실의 질서 속에서 이해 가능한 언어로 날씬하고 말끔하게 말해낼 수 있다 없다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의 말, 아이들의 말, 약자들의 말, 식민지의 말은 깔끔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깔끔해질 때 그게 바로 주류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즐거운 지식님 말씀처럼 간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모든 말을 처음부터 간결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예, 제가 말이 좀 장황한 것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탓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이것이 주류의 언어로 표현이 될 때는 어떻게 되겠지만 이 주류의 언어로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늘 있기 때문이죠. 그건 저희 나쁜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다 나르시즘. 예, 그러나 누구나 다 지 잘난 맛에 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저를 듣는 것이 아니고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언제나 동일성의 법칙이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제 제가 신청곡을 몇 곡 챙겼는데요. 예, 신청곡을 좀 챙겼는데 오늘 기억이 또 안 나요. 그래서 얼른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이름하고 제목만 딱 적어주시면 제가 싹 긁어가지고 예, 그렇게 얼른 쉽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자, 어쨌거나 진보는 결국 말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이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왜 우리를 시원하게 할 말 한마디를 못하느냐. 근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뭘 원하죠? 어떤 말을 해주면 시원할까요? 박근혜 퇴진하라? 박근혜 퇴진하라고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말을 한다면 우리가 시원할까요? 아닐 것 같죠. 왜냐? 박근혜는 퇴진하라라고 하는 말은 길거리의 구호로서는 어떨지 몰라도 실제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맞지도 않고요. 그 정치권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평상시에는 여론을 환기해서 그 여론의 힘으로 정책을 변경시키거나 또는 파기하게 만들고 새로운 정책을 밀어내고 하는데 써야 되고요. 선거 국면에서는 그 언어를 통해서 표를 모아내야 되는 것이 정치권의 언어이기 때문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라든가 예를 들어서 밥쌀 수입 금지하라라든가 악덕 기업주 물러가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팽팽하게 대치되어 있는 국면에서의 하나의 구호이고 이 구호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의 우리가 생각하는 시원한 언어가 될 수가 없죠. 예, 시원한 언어. 문재인 대표가 어떤 말을 하면 시원할까요? 내가 모두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을 제대로 요약하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의 비전을 보여주는 언어. 예, 그런 것들이 저는 문재인 대표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제발 선거공학은 좀 잊어버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나라로 가고 싶은가. 옛날에 유행했던 말 있잖아요. 내가 꿈꾸는 나라.
어떤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것이 좋겠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새로운 나라 원하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를 꿈을 꾸나요?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꿈꾼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새로운 나라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나라도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새로운 나라가 왜 의미가 없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의 새로움과 너의 새로움 다르잖아요.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모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라가 새로운 나라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어떤 나라가 새로운 나라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펼쳐서 보여주는 것이 정당히 하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자들은 원래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학자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언제나 학자는 쫓아가고 현실을 쫓아가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과거의 학문적 방법으로는 지금의 현실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학문에 비해서 굉장히 진보적일 수밖에 없지만 현실에 비해서는 언제나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현실의 언어를 개척하고 그 현실이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미래로 밀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언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유시민 씨가 굉장히 얄밉게 자기가 스스로 연설문을 쓰고 스스로 연설문 원고를 쓰고 스스로 이 선언문 같은 걸 쓸 수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그렇다면 그 연설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그리고 또 혼자서 그 많은 글을 어떻게 쓰란 말입니까? 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의미상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대통령이 연설문을 집필할 시간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다라고 하는 거를 연설비서관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한번 써봐. 이렇게 해놓고선 써서 가지고 가면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하고 무슨 관심법 하듯이 대통령의 마음을 알아서 짐작해가지고선 막 이렇게 열심히 탐구해갖고 짐작해갖고 우주가 도와주는 기운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쓸 수 있는 연설비서관 없죠.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국민들에게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비칠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의 참모들이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래서 결국 새로운 말을 찾아내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런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데 미국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지도자가 링컨입니다. 링컨은 정말 연설문 하나하나를 정말 공을 들이고 수많은 참모들이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나라의 비전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언어를 항상 자기가 결정했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게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의 핵심이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의라고 하는 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고 국민에 의한이라고 하는 건 국민이 정치인을 뽑는다는 이야기고 국민을 위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해야 된다는 뜻이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이지요. 자유주의 국가의 대의제 민주주의. 이러한 말들을 만들어낼 때 그 사람은 정말 지도자가 되는 거죠. 단순히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률과 존재하고 있는 정책들을 적당히 고쳐서 살림살이가 지속되게끔 꾸려나가는 단순한 살림꾼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훌륭한 나라가 돼야겠다. 좀 더 힘센 나라가 돼야겠다. 자, 이랬을 때 국민을 추동해서 다음 단계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이런 한마디의 슬로건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책은 역시 언어의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이 정책의 의미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뜻이구나. 그렇다면 국민 나 한번 검토해보자. 나라는 국민에게는 이 정책이 좋다 싫다. 그래서 찬성하고 반대한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야당은 온통 당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공천을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거 갖고 막 이 정신없이 몰입하는 것 같고요. 또 여당은 여당대로 또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박근혜를 옹이할 것인가. 이런 거 갖고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우리가 정치의 언어라고 이해하고 있는 좋은 언어들이 굉장히 실종되어 버린 것 같아요. 좋은 언어의 실종의 책임은 어쨌든 저는 야당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지금의 여당은 보수적인 여당이고 보수적인 정당이고 현실 질서 이미 금융자본주의화되어 가지고 소수에게 부가 독점이 되고 그 독점된 부를 소수들이 자기네들끼리 개토를 만들어 놓고 누리는 이러한 삶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걸 바꿀 의향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정치가 움직이려면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그래 그거야 라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말이 생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야당 이야기 나온 김에 불평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몇몇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하면서 그 장관들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을 향해서 아주 호통을 잘 쳐가지고서 국민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동영상 이렇게 뷰가 막 100만 뷰씩 올라간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곰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이 장관들한테 호통을 막 치고 한 이런 것들이 과연 야당이 국민을 시원하게 해주는 방법일까요? 물론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왜 질질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마는 이 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사실 제가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곳의 처음에 시민사회위원장인가 이런 게 됐어요. 그게 뭐 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 어리버리하고 있다가 또 다른 위원장으로 바뀌었는데 뭐로 바뀌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금방 선거하고 청와대 들어가고 하느라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당의 회의에 참여하면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아닐까라고 느꼈던 게 뭔가 하면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의 말을 개발하는 데 바빠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말이 뭔지를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될 말, 모든 정당은 함께 해야 할 말, 그리고 어떤 말을 하든지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될 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의 당헌과 강령이라고 하는 거죠. 당의 강령. 모든 정당의 강령들은 많아야 10개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거 외우기가 어렵지도 않아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정말 짧고요. 좀 진보 정당들 노동당이라든가 녹색당이라든가 이런 정당들은 강령이 조금 긴 경향이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진보적인 정당일수록 지금 현재의 현실의 기존 논리를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고 까다롭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실제로 말이 길어지고 까다롭고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주류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는 건 사람들이 그 말을 아직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녹색당이 하고 있는 말을 충분히 이해할 때쯤이 되면 녹색당도 한 줄의 문장 또는 심지어 단어 하나로도 모든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한번 봅시다. 이명박이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녹색당 사람들이 정말로 이 머리에 수건 싸매고 들어놓을 말입니다.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게 4대강의 녹조 라떼를 키우는 거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명박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녹색 성장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압도적인 미디어 동원 능력과 이 대통령 스피커가 제일 크죠. 압도적인 미디어 동원 능력. 언론을 장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뉴스거리가 됩니다. 자, 이런 걸 통해 갖고 우리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 가서도 막 떠들어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정책 방향을 녹색 성장으로 가지고 가기로 했다. 아이고. 외국에서는 참 그럴싸하죠. 한국 정부가 녹색 성장을 한단다. 이게 왜 그럴싸한가 하면 어제 제가
조지 오웰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오웰 책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함께 강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한 챕터 한 챕터씩을 한 10시간씩 걸려가지고 다시 막 꼼꼼하게 공부를 해도 다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내용이 풍부하더라고요. 여하튼 그렇다 치고 오웰식으로 말하면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이중어법입니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말에다가 전혀 다른 의미를 집어넣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거짓말이고 사기를 치는 거죠. 원래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자연 환경을 되도록 파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환경 친화적으로 생태적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녹색이라고 하는 말하고 사실은 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녹색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말은 지속 가능한 발전 정도가 될 텐데 이걸 녹색 성장이라고 가져다 붙였으니까 디벨롭먼트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개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저 민주주의도 정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빨리 안착시키고 경제 성장도 정말 눈부시게 했던 대한민국이 하는 말이니까 어쩌면 저게 뭔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경제가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말을 좋아하죠. 예, 그래서 녹색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한국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녹색당 입장에서는 기절초풍할 일인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명박은 완전히 개발 독재 시대의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시대의 그러한 경제 발전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키워보겠다는 사람이고 온통 땅파 해치고 길 닦고 토건족의 논리로 나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명박식으로 가면 일어나는 건 용산 참사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녹색 성장이라고 말을 하다니. 그래서 이제 녹색당은 녹색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라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녹색은 이런 거야. 그냥 녹색은 이런 거야 라고 말의 고지를 선점해가지고 자기들이 깃발을 딱 꽂았을 때는 사람들이 녹색은 저런 것 하겠지만 어렵사리 기어올라갖고 깃발을 쫓겨난 걸 하나 꽂았는데 갑자기 이명박이 나타나고서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구두발로 포크레인으로 퍽 찍어가지고서는 이따만한 엄청나게 커다란 깃발을 하나 탁 걸어놓고 이게 녹색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당 입장에서는 말이 많을 수가 없어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그럼 사람들이 또 묻죠. 녹색 성장이라 하는데 와 말이 많노.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간단하게 말을 해요? 말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누리당보다는 새정치가 말이 많고 새정치보다는 정의당이 말이 많고 정의당보다는 노동당이나 녹색당이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많은 말들을 이 정치인들, 이 국회의원들은 항상 되새겨서 이 복잡하고 긴 얘기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먹기 쉽게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새정치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하는 말을 가지고 새누리당을 공격하는 그런 정도 수준 이상으로는 언어가 못 나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좀 흥분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고 열린우리당 되었을 때도 저는 정말 그랬었거든요. 심지어 당명을 정할 때도 열린우리당이 뭐예요? 열린우리당이 아무 뜻도 없거든요. 열린우리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사실은 뜻은 똑같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최소한 민주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종류의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유시민 씨가 들고 나왔던 우리 개혁당 시절인데 개혁당 시절에 유시민 씨가 들고 나왔던 이름이 개혁국민정당이었고 저는 이 개혁국민정당이라고 하는 말도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가 진보 쪽에 서 있기 때문에 개혁은 당연히 달고 가는 거고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당연히 달고 가는 겁니다. 아는 게 문제이지 그걸 슬로건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뭔가 우리 당이 내걸 만한 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하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차라리 분홍당이라고 하자든가 개미당이라고 하자든가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적어도 국민정당이란 말보다는 개미당이라고 하는 말이 당의 정체성이 조금 더 분명하죠. 개미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개미 투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일단 개인으로서 자기가 주권자라는 걸 인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만든다는 뜻으로 개미당이라고 하자. 개미당이 너무 그거 하면 개혁미래당이라고 이름은 그냥 던져놓고 줄여서 항상 개미당이라고 부르자. 이건 제가 주장했던 거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투표를 해보니까 꽤 많이 졌더라고요. 한 10% 이상 졌어요. 그래가지고 개혁미래당이 이렇게 지고 그 개혁국민정당이 되었는데 이게 당명 하나를 만들 때도 우리 당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당의 정체성과 우리 당을 하는 사람들의 이 정체성과 우리 당이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강령과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열린우리당 아무나 들어와라. 아무나 들어오니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당이 되어버렸고 단지 쪽수만 많다가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니까 분란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결국은 대통령 하나 보호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정당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하나의 정당이 자기 정당이 놓여있는 위상을 알고 자기 정당의 언어를 개발을 해서 그 언어가 국민들 귀에 쉽게 들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누리당도 할 수 있는 말을 새정치연합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정치연합은 언제나 하다못해서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양극화가 심해져서 이제는 2대8도 아니고 1대9의 사회가 되었는데 9의 언어로 이를 설득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9 가운데는 물론 숫자는 9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9의 말들도 대부분 1의 말입니다. 1이 하는 말을 9가 받아요. 아까 제가 아빠하고 엄마가 싸울 때 엄마는 절대로 말을 못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도 1의 말이 지배를 하고 있지 9의 말이 지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훨씬 쪽수가 많기 때문에 스피커도 부족하고 언론도 부족하고 하기는 하지만 이 많은 수의 가슴에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의 말을 새정치가 부지런히 찾아가지고서는 열심히 해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 서면 똑같은 취지의 말들을 해낼 수만 있다면 그건 힘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열린우리당 시절에 저는 우리 당이 워딩위원회부터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제목도 열린우리당이고 사람도 중구난방인데 말은 좀 통일시키자. 통일시키자라고 하는 게 구호를 통일시키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성격들이 우리 당 지지자들에게 맞는 단어들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하자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뭐 슬프게도 안 됐죠. 안 됐습니다. 네. 다음 곡은 로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조용필의 바람이 전하는 말입니다. 바람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듣고 올까요? 사람이 말을 제대로 못하면 바람이라도 말을 해야죠. 네, 로니님이 신청해 주셨던 바람이 전하는 말을 듣다가 보니까 가사가 귀에 딱 와서 꽂힙니다. 착한 당신 속상해도 인생이란 따뜻한 거야. 사실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 되게 재미있어요. 우리는 착하게 살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폭들도 착하게 살자 그러고 엄마들도 애들한테 착하게 살자 그러고 도대체 이 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근데요, 법률적으로는 왜 착할 선이라고 하는 것, 착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우리는 선의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되게 재미있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법률에 보면 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는 선의의 피해자다. 그에겐 잘못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때 선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을 몰랐다라는 뜻이랍니다. 즉 선의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모르고 하는 것을 선이라고 부르고요. 알고 하는 걸 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좀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채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자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은 시끄럽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 정말 또 시작했다, 또 시작. 니는 뭔 그리 불평이 많노?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 사람일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안 되니까 불평이 많고 틀린 것이 자꾸 보이니까 불만스러워지는 것이지요. 아무런 불만이 없는 사람, 인생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는 아무 불만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착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특히나 남자가 착하다라고 여자한테 말을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혹시 그 말하는 남자도 착한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만은 예, 대부분 착하죠, 서로. 그렇지만 혹시 너는 너의 폭력을 일방적으로 너의 여자에게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그녀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예, 좋은 노래 듣고 나서 별소리를 다 합니다, 제가. 어쨌든 로니님 말씀처럼, 예, 국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행복한 세상을 꿈이라도 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정치인들은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합니다. 문제는 그가 바라보고 있는 국민이 누구냐라는 것이지요. 그가 상상하고 그가 이해하는 국민들과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과연 같으냐.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정부 행정부 장관들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버럭대고 호통치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원하다고 하는 그런 습관부터 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민주당 새정치 부산 조경태 의원 되게 싫어하시죠. 조경태 의원의 처신을 보고 있으면 정말 어지러울 때가 참 많은데요. 이 조경태가 한때 엄청나게 국민들이 환호를 받았던 적도 있었어요. 언제 그랬냐고요?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조경태가 재선 의원이 되었죠. 그래서 이 조경태 의원이 쇠고기 수입 문제를 놓고서 그때 당시에 농수산부 장관 정운천 씨가 장관이던가요? 하여튼 농수산위원 불러다 놓고서 정말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럭경태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아주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소리만 질러요. 국민들이 건강을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가 어쨌느냐, 몇 마디 하긴 하는데 실상 별로 알맹이 없는 말이지만 여하튼 불러다 놓고 호되게 혼을 낸 거예요. 이 동영상이 퍼지면서 한동안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장관 불러다 놓고 호통친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될까요? 그게 국민을 과연 위하는 일일까요? 조목조목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낮은 목소리로 따지더라도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하품나고 재미없더라도 그 상대방 정책 담당자가 완전히 쩔쩔매고 진땀이 바짝바짝 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기성 풍부한 이러한 정책을 야당이 들여다보고 있구나. 무섭다. 내가 이 정책을 겉으로는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경북 경산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나가다가 보면 결국은 우리 선산의 길이 닦이고 이런 것이라는 걸 저 사람이 눈치를 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다면 그게 감시 감독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 국회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말들이 새누리가 정확하게 자기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반영하는 데 비해서 새정치는 자기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말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공격하고 버럭대고 욕하고 호통치고 이게 국민이 원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말은 비록 지금 현재 새정치가 집권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새누리를 강박해서 바로
그들을 지지한 우리가 지지하는 바로 그러한 정책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국회 있지 않습니까? 예산국회에서 예산을 왜 통과시켜주지 않고 붙들고 늘어지냐? 이유는 간단하죠. 예산이 무기니까요.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행정부가 마비됩니다. 그러면 행정부가 마비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카드를 쥐고서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관철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동악법 그거 안 됩니다. 이거 빼야지 예산 통과시켜줄게요. 뭐 관광진흥법 이상 거 있었죠. 이거 안 돼요. 이거 빼야지 통과시켜줄게요. 안 돼요. 이런 점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이 법률 통과시켜줘요. 그러면 예산 통과시켜줄게요. 이렇게 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못하면 야당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이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된다라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다 새로운 언어라는 겁니다. 노동개혁하겠다라고 법안을 내놓았는데 그 법안이 실제로 정치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휘가 아니고 그 말이 지시하는 현실이 있고 그 말이 바꿔내는 삶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해고를 쉽게 하겠다라고 하면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같은 현실에서 해고를 쉽게 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비정규직화되고 임금이 내려가고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러한 꼴이 되는데 이럴 때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떤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서 이 법안을 어떻게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언어로 고민하는 것이죠. 즉 제가 우리의 언어라고 말하는 것은 어휘가 다르다라기보다는 누구를 위하는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위해야 되는 거냐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가 나의 진심을 알아준다면 언젠가는 나한테 제대로 표를 주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지.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뭔가 이 여론의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는 판판이 망합니다. 여론의 현장에서는요. 언제나 기득권의 언어가 우세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야 그들의 말로 말을 해야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에 출연할 수가 있고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에 출연을 해야지 밥도 벌어먹고 뭐 어디 강연도 좀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자연히 언론에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정치평론가니 이런 사람들이 말은 아무래도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지배층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는 야당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 만들어내고 말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돼서 너무 답답하고요. 바로 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것 같은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두 가지 법안을 너무나 수월하게 야당이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뭐 때문에 야당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입니다. 자기들이 통과시켜준 법안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될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 지지자들이거든요. 왜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쓸 것인가. 제가 말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 마이크 잡고 하는 연설만은 아니잖아요. 모든 국면에서 우리는 말로 싸웁니다. 그럴 때 그 싸우는 논리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 논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여론을 바꿔내고 이러한 작업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국회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해가지고 의회 들어가가지고서는 허수아비처럼 앉았다가 버튼에 이렇게 표결하는 버튼에 손만 누르고 하는 게 국회에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를 바로 전쟁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길거리에서 싸우지를 않죠. 국회에 들어가면 얌전하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이러라고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제가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점점 흥분을 하네요. 네, 즐거운 지식님께서 오셨네요. 장황한 언어, 이꼬르 약자의 말, 이꼬르 진보의 말, 대충 이런 식으로 개혁 진보의 수준을 평가자를 하면 곤란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즐거운 지식님께서는 듣는 귀부터 개발을 좀 하셔야겠어요. 그렇게 발췌해가지고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진보 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말이 장황해지기가 쉽다. 이 장황해지기가 쉬운 말들을 잘
단련시켜서 사람들에게 쉬운 말로 만들어내는 게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이 할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즐거운 지식입니다. 동참을 하시죠. 저를 계속 평가하지만 마시고요. 이렇게 요약 정리를 못하면서 저한테 충고를 하시면 제가 참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보니까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군요. 예. 그 새정치만 보면 한숨보다 짜증이 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마리님께서요. 예, 근데 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러한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정말 혁명이라는 말 문자 그대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혁명을 하지 않는 한, 그리고 뒤집어 엎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들을 가지고 다시금 새로운 시스템을 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끈질기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판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그리고 지겨울 정도로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걱정도 해요. 우리 편들이, 우리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시원찮습니다. 그죠? 뭐, 저를 포함해서 다들 좀 시원찮다가 보면 짜증나는 일들이 많아요. 짜증나는 일이 많은데, 그래도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좀 덜 짜증이 나고,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저렇게밖에 못하는 것은 내부의 적들이 발목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지지자들은 문재인을 공격하고 문재인 지지자들은 안철수를 공격하고 하는 일이 이 SNS상에서 너무 많아요. 시야를 좁게 가지지 말고 넓게 가집시다. 쟤는 우리 편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지금 현재 51대 49잖아요. 49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이든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이든 이거를 몽땅 다 모아서 한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돌파를 해냅니까? 더더군다나 지역구 선거 같은 데서는 몇 사람만 몸을 이렇게 비틀어도 뭐가 판이 다 깨지고 하는 판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끼리 싸우지 좀 말고 싸우더라도 좀 건설적으로 싸웁시다. 이런 어법. 나는 안철수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문재인이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점은 안철수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나 이런 점은 부족해. 어법만 바꾸더라도 훨씬 덜 싸우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싸우다가 보면 나중에 투표하러 가기가 싫어질 것 같아요. 예, 그게 정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북한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북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는 결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남한을 들여다보자라는 취지도 있지만 과거를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미래를 제대로 장악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또는 왜곡당한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예, 북한에 관해서도 그런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북한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북한이 더 좋다. 왜 너는 자꾸 북한만 얘기하니? 너는 북한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우리 국민TV 조합원들은 없으실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이 북한하고의 사이가 점점 멀어져서 다른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가끔 가다가 되게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런 뜻에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북한 이야기, 그것도 남한과 북한이 가장 서로 소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이 문학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그널 틀어놓고 인사드려야 되겠죠? 어디 갔냐? 여기 있다. 노혜경의 그 엽새 12월 첫 주를 벌써 보냈습니다. 이제 한 3, 4주만 더 지나면 2016년이군요. 세월이 너무 잘 갑니다. 가는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도록 여러분 다들 오늘 하루도 열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 조금 있다가요. 서울지방경찰청 옆에 있는 푸른 역사 아카데미에서 일본 시민운동의 이해와 전망 이런 주제로 일본 시민운동가가 와서 하는 강연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들을 생각이거든요. 혹시
서울에 계시고 시간 있으신 분들은 푸른 역사 아카데미 인터넷 검색하셔서 2시입니다. 오시면 굉장히 반갑겠습니다. 그럼 저는 월요일 날 뵐게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